민수의 퇴근길, 새로 오픈한 치킨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맞이한 여성의 모습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윤지영 씨 아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저는 김미영인데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는 늦은 밤 불이 켜진 가게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축이 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야, 미영아, 오늘 장사 잘 됐나? 철호는 카운터에서 현금을 꺼냈습니다. 이게 다야? 오늘 장사 잘 됐다며? 민수는 일어나 말했습니다. 지금 장사 시간인데 방해하시는 것 같네요. 당신 누구야? 내 여자한테 관심 있어? 철호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팔 놓으세요. 그건 폭력입니다. 너 죽고 싶어? 뭔데 상관이야? 철호의 주먹이 올라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그녀의 위태로운 관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얽히게 될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민수는 퇴근길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얼마 전 문을 연 미영인의 치킨이 시선을 끌었어요. 허기가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강한 피로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빈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득 서글펐어요. 혼자 먹는 저녁보단 낫겠지.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바닥은 윤이 나고 테이블마다 작은 꽃이 놓여 있었어요. 치킨집이라기보다는 작은 카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지영이?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앞의 여성은 분명 윤지영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첫사랑. 그녀가 맞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다가가면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손님을 대하듯 평범한 미소였습니다. 후라이드 하나 포장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주문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주근깨,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그리고 살짝 올라간 입꼬리. 모두 기억 속의 지영과 일치했어요. 혹시 말을 꺼내려다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저 손님을 응대하는 사업주의 표정뿐이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민수는 치킨을 기다리며 가게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작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음식 사진이었지만 한 장의 바다 사진이 있었어요. 남해 바다였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우연일까요? 민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나 3년을 함께했던 지영. 졸업 후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전화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손님, 주문하신 치킨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포장 봉투를 받으며 민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혹시 윤지영 씨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손님과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닮으셔서요.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미영인의 치킨을 찾았어요. 매번 다른 메뉴를 주문하며
지영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똑같이 행동했어요. 친절하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 하지만 가끔 손님이 없을 때면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비가 내리는 목요일 밤, 민수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했습니다. 퇴근길에 미영인의 치킨을 지나치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문득 5년 전 아내 지은이 세상을 떠났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공허함과 절망감. 민수는 그녀가 왜 울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아픔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란 듯 고개를 들어 올린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죠?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 끝났어요. 하지만 민수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깊은 슬픔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어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만이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을 채웠어요. 민수와 여성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만나게 한 것일까요? 민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대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더 많은 질문만이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 그리고 그녀가 감추고 있는 비밀.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비가 그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그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일, 그 후 혼자 살아온 외로운 시간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3년 전 이 동네로 이사와서 치킨집을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곧 아침이네요. 그녀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이 순간이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어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많아 보였어요. 민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약속대로 치킨집을 찾았어요. 가게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미영은 분주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민수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미영의 움직임은 효율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듯 했어요. 하지만 가끔 문이 열릴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미영은 민수에게 다가와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빴네요. 민수가 말을 건넸어요.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네, 요즘 단골이 많아졌어요. 대화가 이어지려는 찰나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취기가 오른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야, 미영아. 오늘 장사 잘 됐나?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는 민수를 힐끗 보더니 미영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불규칙하게 자란 수염, 그리고 왼쪽 눈 위로 길게 나 있는 흉터까지 모든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철호 씨, 지금 장사 중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가 읽혔어요. 민수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반응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철호는 카운터로 다가가 캐셔를 열었습니다. 미영은 몸을 움츠렸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그는 현금을 한 움큼 꺼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다야? 오늘 장사가 잘 됐다며. 철호의 눈이 무섭게 빛났어요.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가락 끝이 저릴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님 계시네. 미안하게 됐습니다. 철호가 민수를 향해 비웃듯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발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키는 철호보다 조금 작았지만 단단한 체격과 꼿꼿한 자세로 그에게 맞섰어요. 지금 장사 시간인데 방해하시는 것 같네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철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는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여자한테 뭔 짓이야? 철호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술 냄새와 함께 위협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손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철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는 갑자기 미영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어요. 이 자식이 뭐래? 너 뒤에서 무슨 짓 했어? 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소나기에서 미영의 팔이 빨갛게 변해갔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철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이건 폭력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철호는 민수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위험한 불꽃이 타올랐어요. 너 죽고 싶어? 철호가 미영의 팔을 놓고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들려 올라갔어요. 민수는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철호 씨, 그만해요. 미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게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오랜만에 재밌는 놈을 만났어.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민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조심해, 아저씨.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철호는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가게를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미영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남편인가요?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함께 살고 있어요. 민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의 붉어진 팔목을 보니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미영이 아니에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윤지영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봤어요, 민수 씨. 순간 민수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첫사랑이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이런 모습으로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호가 알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민수는 말없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오래전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벽빛 속에서 지영의 얼굴은 20년 전 민수가 기억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오상철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영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20년 동안 겪었던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했습니다. 민수의 아파트 거실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지영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철호가 가게를 나간 후 민수는 지영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더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수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 돌아왔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20년 만에 찾은 첫사랑이 이토록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지영은 입을 열었어요. 20년 전 갑자기 사라진 이유부터 말해야겠네요. 지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지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어요. 지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도철이라는 사채업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도망쳤다며 나를 데려갔습니다. 몸값처럼요.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그들에게 끌려간 곳에서 철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저를 도와줬어요. 강도철의 부하였지만 몰래 저를 빼내주었죠. 지영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아픔이 민수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그때는 철호가 구원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마음속에서 격렬한 분노가 일었지만 표정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지영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요. 철호는 저를 자기 여자라고 여겼어요. 처음에는 폭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가 다른 사람과 말만 해도 화를 냈어요. 통제하기 시작했죠. 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새벽녘의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지영의 이야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첫 번째 폭력이 시작된 후로는 끝이 없었어요. 도망치려 했습니다. 여러 번 지영은 팔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어루만졌어요. 민수는 그 흉터의 출처를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3년 전 마지막으로 도망쳤을 때 김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새 신분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왔죠. 하지만 결국 철호가 찾아냈군요. 민수의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그래요. 6개월 전에 찾아왔어요. 다시 시작되었죠.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분노가,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떻게 지냈나요? 지영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놀랐어요.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모두 털어놓은 후에도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사라진 후 한동안 방황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라는 여성을 만나 결혼했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눈에 안타까움이 번졌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많이 힘들었겠네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었지만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상철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밤새 연락했던 친구였습니다. 오상철이라고 제 오랜 친구예요. 변호사인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수가 설명하자 지영의 눈에 불안감이 스쳤어요. 그녀는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변호사요? 아니, 저는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철호는 위험해요. 민수는 지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망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을 지킬 수 있어요. 지영의 눈에 망설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두려움 속에 살아왔어요.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영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상철이에요. 민수가 문을 열자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외모, 금태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지영을 보자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영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상철입니다. 민수 친구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받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에게 상황을 들었습니다. 윤지영 씨를 도울 방법이 있어요. 지영은 불안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믿어도 돼요. 상철은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해요. 지은이가 아팠을 때 모든 법적 문제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상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증거만 충분하다면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해요. 지영의 눈에 희미한 빛이 어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는 듯 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상철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년 전 당신의 실종 건도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영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어요. 철호의 폭력, 협박, 경제적 착취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휴대폰 녹음,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도움이 돼요. 민수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함께 할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상철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철호가 보낸 협박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치킨집에 들러 지영의 안전을 확인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평소처럼 퇴근 후 미영인의 치킨으로 향했어요.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환하게 켜져 있어야 할 간판이 꺼져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밀자 잠겨 있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에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구석에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 민수가 불을 켰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이 뒤집혀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지영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 있었습니다. 민수 씨, 지영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민수는 급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지영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철호가 왔었나요? 지영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철호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걸 알았어요. 미친 듯이 화를 내며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지영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녀의 몸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철호가 곧 돌아올 거예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짐을 챙겨요. 지금 바로 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철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지영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역시 이 자식이랑 붙어 있을 줄 알았어. 철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살기가 느껴졌어요. 윤지영. 그게 내 진짜 이름이지? 20년 동안 숨겨왔던 이름.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방어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했어요. 철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뒤로 물러서며 지영을 계속 보호했어요. 그만해요, 철호 씨. 칼을 내려놓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영웅 행세? 내가 뭔데 내 여자를 빼앗아? 순간 철호가 칼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막았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칼이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지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지영 씨,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민수의 외침에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뒷문으로 향했어요. 철호가 그것을 눈치채고 지영을 쫓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철호의 팔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철호의 주먹이 민수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시야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민수는 철호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시간이 필요했어요. 철호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는 죽을 각오로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바닥을 뒹굴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수의 손에 따가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칼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입니다. 순식간에 경찰들이 철호를 제압했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지영이 서 있었어요. 그녀가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하는 동안 민수는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느껴졌습니다. 상철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지영은 진술을 마친 상태였어요. 민수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요. 두 분 괜찮으세요? 상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윤지영 씨, 피해 상황과 증거들을 종합해 박철호에 대한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구속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증거가 충분하지만 첫 번째 체포라 가중 처벌이 어렵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얼마나 구속되나요? 상철이 물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어야 몇 주예요. 그 후에는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영의 눈에 다시 두려움이 서렸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상철은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지영 씨, 당분간 이 지역을 떠나는 게 어떨까요? 철호가 풀려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민수의 머릿속에 문득 한 장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내 지은의 고향이자 지은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받은 집이 있는 남해. 제가 남해에 집이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마을이죠. 거기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영은 망설이는 듯 했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아온 그녀에게 또 다른 도피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또 도망쳐야 하나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뺨이 차가웠어요. 이번엔 달라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해요, 지영 씨. 그 말에 지영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가요.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러나 모두가 모르는 사이 멀리서 철호의 분노에 찬 시선이 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만이 가득했어요. 윤지영이라는 이름이 드러난 지금 그는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해로 떠나기 전 민수와 지영은 상철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영은 오랜 시간 김미영이라는 가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본명을 되찾을 때가 되었어요. 신분증에 윤지영이라는 이름이 다시 새겨졌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다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겠네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감동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상철은 철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 위한 법적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접근 금지 명령 연장, 그리고 철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까지 모든 것이 지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깊어갈 무렵 민수의 차는 조용히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는 지영의 작은 가방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20년을 살아온 흔적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소박한 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가게를 두고 가는 것이? 민수의 물음에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가게는 김미영의 것이었으니까요. 이제 윤지영으로 새 출발할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간간히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조차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차는 남해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바다 향기가 가득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던 사람처럼요. 민수의 집은 마을 언덕배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것은 지은이 세상을 떠난 후 정리하러 왔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비어 있었네요. 지영이 말했어요.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내가 떠난 후로는 올 이유가 없었어요. 지영은 말없이 손을 뻗어 민수의 팔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그 손길에 민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두 사람만의 교감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집 앞에서 바라본 바다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푸른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었어요. 아름답네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만히 지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모습이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첫날 두 사람은 집안 청소에 몰두했어요.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가구를 재배치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어색함은 점점 사라졌어요. 저녁이 되자 집은 생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내일은 마을을 둘러봐요. 좋은 곳이에요, 이곳은. 민수의 말에 지영은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오랜만에 보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마을을 산책했어요.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인심 좋은 마을 사람들은 민수와 지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누구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로 이사온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가게 건물을 지나갈 때 지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빈 상가였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기에 작은 식당을 열면 어떨까요? 민수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오랜만에 열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영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가게 준비에 들어갔어요. 민수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식당 메뉴와 인테리어를 구상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가끔 밤중에 지영은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철호가 그녀를 찾아내 끌고 간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말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지영은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2달 후 식당이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단출했지만 지영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어요. 특히 그녀의 시그니처 메뉴인 새출발 비빔밥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지영의 가게를 도왔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고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갔어요. 어느 날 밤 지영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민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에 쓰던 꿈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대학 시절 내 꿈을 적어두던 노트예요. 당신도 기억나요? 내가 항상 갖고 다니던.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물론 기억했습니다. 지영이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노트,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어두던 그 노트. 일기장을 펼치자 젊은 지영의 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 여행하기, 맛있는 음식점 열기, 사랑하는 사람과 바다가 보이는 집에 살기. 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신기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꿈꿨던 것들이에요. 민수는 지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새로운 꿈도 써보세요. 지영은 펜을 들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남해의 밤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민수와 지영은 나란히 앉아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이제 그들은 알았어요. 인생의 파도는 때로는 거칠지만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